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저는 30살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500만 위안의 빚이 저를 숨도 못 쉬게 짓누르고 있어요. 추심 전화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걸려오고 신용카드 연체 통지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고향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설에 집에 갈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요. 서북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저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새 옷 한 벌 사드릴 돈조차 없고 추심 문제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괜히 걱정하실까봐 그래요.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휴가를 줄 때만 해도 직원들에게 설 지나고 다 같이 돌아와서 열심히 하면 임금은 꼭 지급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거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장은 10년 넘게 함께해온 곳입니다. 중국의 주광삼각주는 한때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렸습니다. 심천의 전자산업, 광주의 자동차 산업, 동간의 수출 가공산업이 함께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산업단지에서는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화물차가 끊임없이 오갔으며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물결처럼 몰려들어 주광삼각주의 가장 활기찬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강성의 산업단지들은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철문은 반쯤 닫혀있고 공장 내부는 불빛이 어두우며 일부는 입구에 임대나 매각 공고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공장의 약 90%가 이미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상태이며 광동 경제가 30년 후퇴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부부가 광동성 해주에서 월세 600위안짜리 집에서 살아가는 실제 생활입니다. 저는 오후 6시 20분에 퇴근 후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은 중공업 공장에서 일하며 월 수입은 약 1만에서 1만 2천 위안 정도입니다. 저는 인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기본급은 2,300위안에 성과급이 추가됩니다. 2년 전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빨리 갚기 위해 저희는 광동으로 와서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고향에 두고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저희는 거의 외식도 하지 않고 배달 음식도 시키지 않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오는데 저는 시간을 맞춰 요리를 해서 남편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식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월 합산 수입 15,000위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더 편하게 지내고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빚을 갚는데 몇 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반면 광동에서 일을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절약하며 버틸 경우 1, 2년 안에 갚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더 많은 돈을 모아 하루빨리 아이를 곁으로 데려와 가족이 함께 모여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심천, 동관, 소주 등지의 많은 공장들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북경, 상해, 저장성 등 대도시의 공장 상황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조업 공장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엄중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주문이 없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장들은 공장을 아예 팔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도 임대료만으로 하루에 수만 위안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막상 다시 가동하려고 하면 이미 많은 직원들이 떠나버린 뒤입니다. 만약 노동자들이 대거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그 뒤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는 호남성 침주 출신이고 98년생으로 올해 27살입니다. 동관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고 아직 미혼이며 아이도 없고 집도 차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 6일 근무를 하며 월급은 겨우 5,000위안 정도입니다. 광동의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보면 남들의 화려한 삶이 보이고 고개를 내리면 제 초라한 월급이 보입니다. 월급 5,000위안은 마치 하수구에 숨어있는 쥐처럼 느껴집니다. 힘든 것 자체보다 더 괴로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집에 두부피가 조금 있어서 간단히 고기와 볶아 먹으려고 합니다. 이 월급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감당할 수 없고 미래를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몇 번이나 화면을 보며 사직서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광동의 경쟁 환경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 후 빈손이 되어버렸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일을 그만둘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저희 같은 집주인들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집니다. 광주에서는 돈 벌기가 너무 어렵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도 좋고 위치도 아주 좋은 집입니다. 바로 옆에는 병원도 있는데 월세 800위안짜리 원룸조차도 새가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좋은 집도 임대가 안 되는지 직접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돈을 번다고 해도 사실 돈을 모아서 가져간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벌면 여기서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특히 집을 구하거나 세를 놓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공실률이 매우 높지만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광동의 공장에서 하루 200위안을 버는 것이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저는 광동에 온 지 7년 되었고 현재는 시간제로 일하며 하루 10시간 정도 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광동의 공장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는 이미 중상 수준에 속합니다. 같은 시간 혹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이만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광동 전체로 놓고 보면 이 금액이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에는 기회도 많고 고소득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루 200위안으로 생활을 계획하고 내일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아주 많다는 것을요. 블로그는 외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아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약값이 너무 비싸서 조금만 약을 사도 하루 힘들게 번 돈이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들과 같은 노동자들에게 건강이야말로 가장 좋은 저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이 곧 지갑을 지키는 것이며 어렵게 유지해온 이 안정적인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돈을 벌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매달 제때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손에 쥔 돈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면 마음도 그만큼 더 안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직원들이 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 동관청의 장영 완구유한 회사. 이 회사는 2025년 12월 26일 생산 중단과 청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영은 1998년 동관에 공장을 세운 이후 27년 동안 발전해 오며 직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대형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복지와 처우도 좋아 청해 지역에서 가장 큰 왕후 공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폐업을 선언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로써 동관은 또 하나의 대형 공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절대 심천에 일하러 오지 마세요. 제 친구의 실제 경험을 통해 마음 아픈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천은 기회가 넘치는 곳이라 쉽게 월 1만 위안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접하게 될 가장 현실적인 심천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심천에 와서 구직 앱을 열어보면 월급 7천에서 8천 위안, 시급 28에서 30위안 정도의 조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좋은 일자리는 거의 접근하기 어렵고 결국 실제로 받게 되는 월급은 5천에서 6천 위안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천에 와서 성공하기를 꿈꾸지만 막상 와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연인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주에서 월급 5천 위안으로 계속 버텨야 할까요? 저는 26살이고 광동 조산 출신이며 미혼 상태입니다. 기회와 도전이 가득한 도시인 광주에서 월급 5천 위안은 마치 뚜렷한 경계선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논란과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고객센터 일은 더더욱 미래가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저는 거의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수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냉혹한 취업 환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 후 소식조차 끊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빈 지갑을 만져보는 순간 당장 일을 그만둘 용기는 현실 앞에서 산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이제는 광주 토박이들까지도 떠나야 할 상황입니다. 방금 광주에 사는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 철거 보상금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이사해 새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이제 광주가 싫어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광주는 여러 면에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점점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고 생활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임금은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일부 이른바 전문가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는 소득이 높고 기회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게 번 돈이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은 정월대보름이 지나서야 가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주문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업종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지난 해말 상황을 보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작년 한 해 동안 대부분의 신발 공장들은 거의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연말에는 주문량이 부족해서 많은 공장들이 일찍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에 주문이 많지 않았던 공장들의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원래 일하던 공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블로그는 많은 2, 3선 도시에서는 한 달에 4, 5천 위안을 버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1선 도시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월급이 7, 8천 위안, 심지어 10,000위안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백 기간까지 포함해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실제 수입은 5, 6천 위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광주나 심천 같은 도시에서 일할 경우 생활 속도가 빠르고 지출이 많아 생활 압박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차라리 고향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아 부모님과 자녀를 돌보면서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광주 농촌으로 시집 온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4식구인데 외지에 나가 일하지도 않고 집도 따로 임대하지 않으면서 매달 2,500위안 정도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저희는 이렇게 빠듯하게 살면서도 외지로 나가 일하지 않으려 하는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 대답입니다. 저는 결혼 후 이곳에 와서 시부모님께서 10여 년 전에 지으신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만 위안대 차량 한 대도 있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2,500위안을 꾸준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지로 나가 일을 한다면 집을 따로 임대해야 하고 이동도 많아지는데 실제로 받는 월급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지의 생활비도 광주 못지않게 높습니다. 농촌에서는 시부모님께서 채소를 기르시고 닭, 오리, 거위도 키우고 계셔서 1년 내내 식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비록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매일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삶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는 남편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아이를 돌봐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을 필요도 없고 아이도 홀로 남겨진 아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행복이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함께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소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소중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강에서 또 한 공장이 도산하고 책임자가 잠적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브랜드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공장이 작은 작업장이 아니라 한때 상당한 규모와 기반을 갖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 건물을 매입하며 무리하게 확장하려 했고 제품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자금 흐름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 공장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어떤 공장이 문을 닫은 거죠? 이곳은 소니가 화남 지역에 설립한 첫 단독 투자 공장으로 현재는 지분 변경을 마치고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실질적인 N+3 보상을 아낌없이 지급했고 절차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근속 연수가 긴 직원들은 20만 위안 이상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을 향한 진심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양심적인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기자, 이곳은 또 어떤 공장이 문을 닫은 거죠? 이곳은 동관 상평의 화지 실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휴업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산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업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책임과 따뜻함을 지켜온 기업은 정말 존경스럽고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으로 문을 닫은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10만 위안대에 급하게 매각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업종으로 모두 초슬림 도어를 생산하던 곳입니다. 들어보니 이 전시장도 작년 말에 막 새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직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한 새 전시장이고 뒤쪽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두 글자로 된 한창호 브랜드의 OEM 생산을 맡아왔고 별다른 부채도 없었는데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매각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문창호 업계가 그렇게까지 어려워진 걸까요? 여기 보시면 전시장도 막 공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아직 전선도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공장이 단지 10만 위안대에 팔렸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모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동관의 천홍곽이라는 수만 명 규모의 대형 공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또 포산에서 문창호를 생산하던 유아삼이라는 공장도 하루아침에 책임자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시기에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